제가 이거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얘기해도 다들 되게 싫어하세요, 사실 이 얘기를. 지금 기존의 기업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다시 돌아가서 진짜 저한테 딱 한마디만 해줄 수 있으면 선생님,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혹시 다시 돌아가서 초보 창업자가 된다면 이건 꼭 해야겠다, 혹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뼈저리게 느낀 거 하나 있어요. 저는 다시 창업한다면 진짜 인테리어에 돈을 안 쓸 거예요. 제가 그 홈클래스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모아서 이제 공방을 차렸잖아요. 그 차렸을 때 그때 인테리어 비용으로 한 2천 몇백만 원을 썼어요. 바닥도 새로 하고 벽도 새로 하고 막 그 장식 이런 것들도 하고 막 블라인드도 사방에 새로 싹 깔고 그렇게 해가지고 2천 몇백만 원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때는 그게 약간 로망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거기서 이제 지내고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저는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권리금 형태로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못 받아요. 그거 진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돈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위생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이 그렇게 인테리어를 막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최소한으로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바닥, 깨끗한 벽, 그러니까 페인트 정도만 필요한 거죠.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집기류들도, 이렇게 가구를 새로 세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 위치를 못 바꿔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비효율적이고 실용적이지가 못해서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 인테리어 비용 안 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사 올 때는 정말 하나도 안 건드려도 되는 데로 이사를 왔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에 살짝 페인트 해야 되는 것도 셀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면 정말 최소한으로 공사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도 그리고 저희 졸업생분들한테도 제가 자리 골라드릴 때도 그렇게 같이 봐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늦게 산 걸 진짜 후회해요. 생각보다 공방 운영하면 만들 때 일도 많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고 많은 게 설거지예요. 그래서 좀 처음부터 식기세척기 공간을 좀 두세요. 좀 마련을 해두시고 작은 거라도 하나 있으면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애벌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진짜 도움이 돼요. 식기세척기 딱 돌리고 퇴근하는 게 진짜 그래도 한 3, 40분은 아껴주거든요. 그래서 식기세척기 진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진짜 고생했던 게 냉동고를 제가 한 4개 샀어요. 냉동고를 그 4개가 다 필요해서 산 게 아니고 처음에 샀던 것들을 좀 잘못 사서 냉동고를 다시 샀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냉동고의 비율을 냉장보다 냉동을 한 3배 정도 더 양이 많게 용량이 크게 그렇게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냉장보다 냉동을 한 3배 큰 거 그렇게 구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돈 안 쓰고 고생 안 하게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테리어 큰 돈 쓰지 말고 식기세척기 꼭 사고 냉동고 충분히 확보해 두는 거 이렇게 3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거 말고 해야 할 것도 있을까요? 해야 될 거. 저는 진짜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안 예쁜 것도 올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걸 올리면 사람들이 안 예쁘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못 올린 케이크도 있고 못 올린 제품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안 봐요. 그거 사람들이. 네, 생각보다 내가 올린 콘텐츠들을 되게 많은 사람이 볼 것 같은 착각에서 부끄러워서 안 올리게 되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고 하는 것들도 계속 올릴 거예요. 다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2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컨텐츠가 어느 정도 쌓여야지 노출이 되는 그 시점이 오고 계정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미니멈 개수랑 그 컨텐츠 양을 좀 채워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예쁜 애들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걔네들을 계속 올려서 어느 정도 컨텐츠 양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컨텐츠를 많이 올리면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하는 그 실력이 올라가요. 그냥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야지라고 해서 잘 만들어지고 잘 올릴 수가 없어요. 많이 자주 올려야 잘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좋은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고, 사람들이 선택해주는 사진을 올릴 수가 있고, 사람들이 보고 주문하는 릴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량이 충분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저는 진짜 다시 돌아가서 진짜 저한테 딱 한마디만 해줄 수 있으면 무조건 컨텐츠 많이 올려. 무조건 B급이어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영상도 올리고 다 해! 라고 귀에다 속삭여 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다시 창업을 해서 지금 기존의 기억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면은 진짜 딱 그거 하나만 남겼으면 좋겠어요. 컨텐츠를 많이 생산해라. 그 사이에 실력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요. 네. 선생님, 질문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근데, 초보 창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쁜 거 올리고, 또 안 이쁜 거 올리고, 이쁜 거 올리고, 안 이쁜 거 올리고, 이렇게 피드가 뒤죽박죽 되면 오히려 손님들이 오다가도 떠나갈 것 같아서 이쁜 것만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은 다 올리세요. 그런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예쁜 거랑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예쁜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좀 별로여서 반응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그 컨텐츠가 여전히 미워 보이고 심지어 반응도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요도 안 누르고 뭔가 주문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피드를 하나씩 보관으로 돌리세요. 보관요? 네, 인스타그램 삭제 말고요. 그 비공개하거나 보관으로 돌려서 피드 상에 안 보이게끔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 올리고요. 판단은 고객님들이 하게 일단 두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정도의 수준은 맞춰야 되겠지만, 그래도 판단은 고객님들이 하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도 반응이 없고, 내가 전체적인 피드에 있어서 이 피드가 되게 방해가 된다.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맞추는데 이 피드가 방해가 되고 이 릴스가 방해가 된다. 그럼 보관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선생님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리고 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거 진짜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거 얘기해도 다들 되게 싫어하세요, 사실 이 얘기를. 그 선생님도 싫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진짜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 우리가 밥을 먹어야 활동할 수 있잖아요. 사업체도 사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풋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계속해야 이 사업체가 굴러가요. 근데 여기서 투자라는 건 뭐 새로운 걸 배워라, 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게 있잖아요. 제품 기술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제품 기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판매하는 기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구태연한 말이긴 하지만 마케팅이라고 불러요. 그 마케팅을 계속 공부를 하고 내가 물을 좀 넣어줘야 돼. 마중물을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달 식비 나간다. 혹은 매달 기름값 나간다 생각하고 마케팅 강의나 그 책이라도 좀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정하다 못하면 저도 약간 아날로그식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이 뭔가 막히고 답답하다 하면은 저도 서점에 가요. 서점에 가서 소상공인들 혹은 작은 브랜드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는 방법 이런 책을 찾아보고 그 책을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유료 강의를 찾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찾은 유료 강의들을 거의 매달 이제 듣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매달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히 마케팅에 대한 이렇게 물을 좀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제가 돌이켜보면 막 매출이 바닥을 찍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11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해온 게 아니고 이렇게 성장을 해봤어요.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매출 떨어지는 구간 전에 제가 무슨 행동을 했냐 계속 보면은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마케팅에 대한 공부나 마케팅 그런 컨텐츠 올리고 이런 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말 뼈저리게 매출 하락으로 배운 거여가지고 여러분들은 매출 하락이 오기 전에 이거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 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 되게 조심스러워서 잘 안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마케팅에 정말 최소 제가 기억나는 것만 4천만 원 썼거든요. 이걸 왜 4천만 원까지 썼냐면 이제 누구한테 가서 완벽하게 내 비즈니스에 맞게 그 강의를 들어오면 제가 그 사람한테만 돈을 주면 돼요. 그런데 저희 그 공방 마케팅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원 제품을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들한테까지 제품을 판매하고 굉장히 스몰 비즈니스고 1인 공방이고 그리고 외형적인 것도 갖춘 식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딱 맞는 강의를 듣기가 어려워서 A 강의 가서 30% 배워오고 B 강의 가서 40% 배워오고 C 강의 가서 10% 배워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많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졸업생분들이나 이전에 저한테 기술만 배우신 분들이 항상 마케팅 부분 강의를 해달라고 혹은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추천이 진짜 어려운 게 A 강의 가서 20% 배우고 B 강의 가서 30% 배우고 C 강의 가서 10% 배워오세요 라고 하면 이게 강의비만 몇백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이 너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기술반만 들은 저희 졸업생분들의 에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좀 보강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마케팅 강의를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왜 여기까지 왔죠, 이 얘기가? 어쨌든 이제 저는 진짜 다시 돌아가면 제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안 예뻐도 케이크 계속 올려라고 얘기할 거고 너 가서 당장 마케팅 강의 들어. 그리고 서점 가서 마케팅 책 사와서 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게 당장 내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게 어렵고 마케팅이 어렵게 들리고 이거를 돈을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매출이 떨어지고 나잖아요. 안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나면 아,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됐구나? 이런 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케팅 공부는 약간 선불이에요. 선불로 지급을 해야 내가 매출이 올라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앞에 얘기한 3가지랑 뒤에 얘기한 2가지랑 이 5가지를 꼭 지켜가지고 다시 창업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창업을 한다고 해도 혹은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이 5가지는 꼭 기억할 것 같아요. 네, 질문 또 있나요? 선생님, 제가 듣다 보니까 저도 선생님이 하도 마케팅 공부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서점에 갔는데 책은 많은데 거기서 제가 막상 마음에 드는 책을 한 두세 권 골라서 사서 읽었는데 읽을 땐 좋은데 이게 어떻게 내 공방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당장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 진짜 마케팅 나랑 안 맞아. 마케팅 내가 하는 거 아닌가 봐. 그냥 돈 주고 맡기는 건가 봐. 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준비하시는 수업은 혹시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고, 특히 다미쌤이 그런 걸 너무 집요하게, 어, 지적하셔가지고, 저희 그 마케팅 수업은 진짜 초등학교 5학년생이 따라올 수 있게, 그리고 60대 후반 선생님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베이비 스텝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정말 인스타그램 계정만 만드실 수 있으면, 인스타그램 여기 가서 이제 이름 이렇게 쓰고, 여기 이렇게 설명 쓰고, 이렇게 링크 넣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진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듣고 고개 끄덕거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걸로 이제 적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게 힘든 거여서 그 과정을 숙제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숙제를 따라오시면 그런 비즈니스 기초적인 세팅이 다 끝나게끔 그렇게 저희 수업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숙제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거 저 잘 따라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숙제하세요가 아니고 숙제하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예 예시를 옆에서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공식 이렇게 풀어주고 자 따라 써보세요 하는 것처럼 완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과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또 하나. 제가 마케팅 공부하다가 항상 벽에 부딪힌 게, 그러면은 이제 이론은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당장 내 공방에다가 뭘 붙이고, 아니면 내 인스타그램에 뭘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포토샵도 못하고요. 뭐 컴퓨터 뭐 타자 치는 거밖에 못하는데, 아무리 이론을 배운다 한들 저한테 그게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핸드폰만 있으시면 다 하실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요. 저도 이제 공방 운영하면서 이게 1인 공방은 진짜 바쁘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고 이걸 컴퓨터에 옮겨서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안 해요. 다 핸드폰으로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도 편집하고요. 핸드폰으로 동영상도 편집하고 올리는 것까지 다 핸드폰으로 해서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거의 지하철에서 이제 다 업무를 봤던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포토샵 안 쓰고요. 그 동영상 편집이랑 사진 편집이랑 다 그 간단한 어플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토샵 말고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직접 같이 해보면서 배우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저희도 실질적인 거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해드리면은 이걸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사실상 진짜 바빠서 컴퓨터 열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알려드려요. 오늘 질문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저는 이제 창업을 한 지 오래돼서 초보자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 하시고, 어떤 거를 어려워 하시는지 좀 가끔, 이런 것도 어려워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혹은 궁금증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